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록의 계절 5월의 첫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이라고 하면은 참 좋은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금방초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거기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들어있고 어버이날도 들어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참 바쁜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라마단 단식, 즉 뿌아사를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은 사재기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귀향객 수송 작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맥이 빠지는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뿌아사를 한답시고 일찍 출근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일찍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길이 막히고 일도 잘 안 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못하고 이들의 라마단 뿌아사를 존중하고 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의 첫 주를 여는 오늘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때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하는 절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두고 여야 간에 첨예한 이견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벌써 김포 애기봉의 대북방송 확성기는 철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강화에서 해주로 가는 길목과 파주의 땅값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사보다는 제밥에 탐을 내는 건 아닌지 또 너무 빨리 김칫국부터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번 회담의 목적은 뭐니 해도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 회담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민들도 정말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인지 반신반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는 합의문 맨 마지막 항에 단 3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은 좀 실망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한반도에 비핵화란 단어가 삽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 어민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고기를 잡도록 하겠다는 것과 DMZ들을 정말 비무장지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도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야 미북 간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요. NLL 문제는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시작한 문제인 만큼 북한이 그냥 중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남한에 대해서 한미 합동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자기들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GP도 더 북쪽으로 물리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그냥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남쪽 실향민들도 그냥 북쪽으로 가서 만나도록 해주면 될 거를 왜 통제를 하면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은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남북이 서로 개방하도록 해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교민들의 심정은 참 찹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북한 교민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남북한 교민들 사이에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묘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김창범 한국 대사와 북한 대사가 조코위 대통령 주선으로 같이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냥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그칠 뿐이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로선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 양국 대사가 한반도 길을 들고 아시안 게임 분위기를 잡아주길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 3년 반을 넘기고 있는 조코위 유습칼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1919년 대선에서 프라보우 수비안토 후보를 상대로 다시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권을 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으로서는 상대 후보인 프라보우 수비안토 후보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코위 대통령이 72.2%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프라보우 후보는 27.8%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들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만 가지고는 당선을 점칠 수는 없고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율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프라보우 후보의 부통령 런닝메이트로는 가또 누르만띠오 전 합참의장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후순위로는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시장이 있고 위란토 정치안보 조정장관, 아고스 유도요노 전 유도요노 대통령의 큰아들, 유습칼라 부통령, 수시 뿌자스투티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마우프 전 헌재 소장 등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코위 대통령의 부통령 런닝메이트로는 유습칼라 부통령이 단연 우세하지만 프라보우 수비안토 상대 후보도 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가톤 누르만띠오 전 합참의장, 또 수시 뿌자스투티 해양수산부 장관, 마프 전 헌재 소장, 위란토, 아구스 유도요노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를 해도 인기가 있고 프라보우 후보와 런닝메이트를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부통령 후보는 유습칼라 부통령이 단연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가톤 누르만띠오, 수시 뿌자스투티, 아구스 유도요노, 마풋, 위란토, 아니스 바스웨단 등이 양대 후보 누구와 손잡아도 서로 인기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우 후보가 손잡고 정 부통령 후보가 되어도 좋다는 반응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조코위 후보보다 프라보우 후보가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인도네시아는 혼란의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세티오 노반토 전 국회의장이
이까떼페 부정부패 연루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730만 불을 언도받았습니다. 또 5억 루피아 추징금을 내도록 판결했는데 그걸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3개월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세티아 노반토 국회의장의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사업 부패 스캔들은 이제야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동향이 좀 심상치 않다는 기사가 뜨기 시작하더니 지난달 23일부터 1달러당 13,804루피아까지 떨어지고 뱅 인도네시아와 조코위 대통령은 깜짝 놀라서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좋다고 하는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루피아 환율의 급락을 막아볼 자신이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 루피아 동향을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급락을 하고 있으면서 자카르타 종합주가 지수마저 따라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물가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6월 할일하여 휴가를 가기 위해서 루피아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떨어지고 한국 루피아는 그 반대로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 환차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소카르노-하타 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가 아직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90회 운행을 하겠다고 하다가는 하루 80회로 운행 횟수를 줄이더니 이제는 다시 8회를 더 늘려서 88회를 운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고 했다가 그 30분 간격으로 좀 늘어지게 배치를 하더만은 이제는 또다시 15분 간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인 것이죠. 어쨌든 아침 출근 때는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승객들보다 공항 쪽에서 오히려 자카르타 시내로 들어오는 승객이 더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공항 간 공항철도는 공항 승객용 철도이기보다는 땅그랑 자카르타 출퇴근 기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10%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석탄 광산 회사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지만 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탄 광산 회사에 허가된 생산량의 10%만큼 더 생산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허가를 했지만 그렇게 증산을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최대 생산량을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증산을 할 여유도 없겠지만은 증산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알맞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정부 고시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국제 시세는 톤당 70불이지만 앞으로 80불대로 더 올라설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60불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시장을 보고는 더 증산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국내 공급 물량만 채우면 됐지 그 이상을 손해보면서까지 생산을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이들이 보는 것입니다. 글라파가 등에서 라와마운으로 가는 경전철 1단계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네트워크 공사가 라와마운에서 따나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전철 2단계 공사까지 맡고 싶어 한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샌디아고 우노 부시장을 만나서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까지 마쳐야만 하는 1단계 공사도 아직 70% 정도밖에 마치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철도네트워크 공사가 2단계 경전철 공사까지 그렇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보내봅니다. 지난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카타 시내에 모여서 데모를 주장했는데 그중 이슈 하나를 보면은 외국인이 너무 많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 허가 및 비자를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반해서 노동자들은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우리 기업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금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